손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44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정말 저는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뭐 기어코 또 오고 말았습니다. 네. 왜요? 요즘에 뭔데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 오늘이 뭐예요? 좀 쓸데없는 날인데 네. 약간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날이 있더라고요. 발렌타인데이 네. 저희 나가는 방송일이 네. 오늘 2월 9일인데요 뭐. 그렇죠. 네. 영원히 2월 14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발렌타인이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 아닙니까? 맞아요. 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한테 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냥 넓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초콜릿 많이 주시고 많이 받는 풍성한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가 되셨길 네. 바래요. 지금 애인이 네. 없다는 걸 여기다 공포한 거 아시잖아요. 네. 네. 친구는 많잖아요. 남친구.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했어요? 네. 주면 큰일 나요. 네. 자, 아무튼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발렌타인데이에 또 이렇게 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이 또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조추첨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번 간략하게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도 알고 하니까 더 자세하게 승부 예측 겸 챔피언스리그 16강전 1차전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오늘 녹화는 전제를 둬야겠네요. 그렇죠. 2월 9일이야. 주말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른다. 네. 뭐 주요 선수 부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점을 있죠. 고려해서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자세하게 또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프리뷰할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거 승부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먼저 하실래요? 장 의원님 요즘 2승 1패 요즘 굉장히 2주 좋아요. 연속했으니까 네. 제 필대로 Fair.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에메리 감독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을 맡아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 팀을 자기 색깔대로 구현하고 뭐 한 단계는 아닙니다. 네, 첫 시즌이고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기에 비해선 그나마 후반기 들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방식을 에메리 감독이 그래도 잘 알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홈에서의 성적이 최근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만난 적이 꽤 있습니다. 2012-2013 시즌에 8강에서 홈에서 2대2로 비겼었고요. 2014-15 시즌에는 조별리그 때 3대2로 이긴 바가 있습니다. 8강 가서는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인 전력이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한창 좋았을 때에 4-3-3을 구현했을 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중심이 됐을 때 비해서는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괜찮은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1대1 봅니다. 1대1이요? 1대1. 무슨 하지만 종국에는 홈에 가서 바르셀로나가 이기고 올라갈 것이다. 네. 홈에서는 1대1 정도의 스코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예상이에요. 네. 가장 합리적인 예상. 왜 그러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원이에요. 일단 모따 선수가 이날 징계로 나올 맞습니다. 수가 없고요. 네. 그 여기에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베라티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베라티 선수가 현재 부상 상태인데 주말 경기는 물론 무조건 못 나오죠. 그런데 과연 이제 주중에 베라티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상태가 마련이 되느냐. 근데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이제 아주 100만 원군이 왔죠. 이니에스타와 부스케스가 이제 복귀가 돼 있기 때문에 이니에스타가 돌아왔고 모따가 못 나오는데 베라티가 조금 불투명하다. 이제 이 중원에서의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 약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파리 생제르맹이 호락호락 질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최근에 예전같이 뭔가 미드필드에서부터 압도해가지고 상대를 계속 옥죄어들고 거기에서 이제 MSN이 완전히 킬러 펀치를 날리는 뭔가 그런 정도의 지금 위력이 아니에요. 바르셀로나가. 물론 메시 선수는 폼이 아주 좋기는 하고 또 수아레스 네이마르 선수도 좀 기복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MSN 자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미드필드 그리고 그 아래쪽 수비 이쪽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들을 이제 에메리 감독이 많이 관찰을 했겠죠. 그랬다면은 뭔가 조금 활동량이라든가 압박으로 미드필드 수비진을 조금
괴롭혀주는 플레이를 파리 생제르맹이 잘 수행할 수가 있으면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이 아래쪽 부위에서 실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지금 없고 오히려 그럴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 선수의 폼이 좋고 MSN의 화력에 플러스 이니에스타가 옴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를 쉽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뭐 전체적인 피지컬의 우위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아니면은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폼이 좋아요. 이 모우라 조코로 활용이 네. 또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모우라 선수가 폼이 좋다는 거는 사실은 바르셀로나에게는 상당한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빠른 역습을 추구할 때는 역시 모우라 선수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우라 선수가 최근에 괜찮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도 바르셀로나가 넣는 만큼의 골을 뽑아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경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압박을 잘해가지고 순간 바르셀로나의 실수를 틈타서 넣든지 간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의 MSN을 최근에 보면 그렇다고 바르셀로나가 또 패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좀 유사하게 맞습니다. 무승부.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투펀치에서 바르셀로나의 최근 폼 하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점유율을 완전히 압도해서 실수 없이 운영을 해서 상대에게 위험한 역습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운영보다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요소,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당하거나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끊기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에메리 감독이 미드필더진의 어떤 공백이 있더라도 최근에는 그래도 예전처럼 3명의 미드필더 조합보다는 마투이디를 중심으로 베라티 선수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2명으로 오히려 2선의 베나루파 같은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2선에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위험 지역에서 디마리아나 베나루파가 됐던 드락슬러든 다들 드리블 기술과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스피드를 좀 갖추고 있고 또 루카스 모라 같은 선수를 조커로 활용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셀로나가 실점할 위험 요소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 좀 높은 상황이다. 두 팀 다 좀 그렇긴 합니다. 한참 좋았을 때 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역시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바르셀로나에게 선전했던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러니까 승부가 쉽게 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1차전에서는. 이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정도 스코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베라티 선수가 만약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니거나 이제 중원에서 좀 많이 밀리기 그렇죠. 시작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파울을 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진짜 메시에게 프리킥을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카드를 받거나 이런 상황도 중원이 여의치 않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 쪽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그 부분에서 잘못 무너지면 질지도 모르긴 하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한 가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저도 무승부라고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두 분 다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1차전은 무승부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뮌헨과 아스널. 네, 바이른 뮌헨. 네. 바이른 뮌헨인데 아스날. 바이른 뮌헨의 2골차 승리. 3대1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른 뮌헨이 지금 중요한 선수였던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벵거 감독이 아마 이 경기는 조심스러운 역습 형태의 운영, 수비를 점유율보다는 아마 수비 중심의 운영 속에 효율적인 승부를 하려고 좀 변칙적인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른 뮌헨이 지금 글쎄요 안첼로티 감독이 아주 파괴력 있게 완전히 몰아치는 과거 바이른 뮌헨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선수들 전체적인 스쿼드의 뭐 전력 누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벤치 자원들 또 주전들 워낙 좋은 선수들이 지금 풍부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하면 아스날 수비진이 버티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한의원님은요?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스날의 지금 측면 수비가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르헨 로벤 선수가 또 있잖아요. 근데 상대 이제 몬레알 선수가 예를 들어 나오게 됐을 적에 제가 봤을 때는 몬레알 선수도 이제는 30 넘어간 그 효과가 좀 예전 같으면은 제가 몬레알 선수는 카솔라 선수와 더불어서 아스날에서 가장 신뢰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로벤 선수가 나왔을 때 그걸 당해낼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 의원님
아스날의 좀 역습 전략을 예상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아스날은 일단은 그쪽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것이 과거처럼 카솔라가 중원에 있을 때의 역습과 지금의 아스날이 구성할 수 있는 뭐 중원에서의 어떤 역습은 제가 봤을 때는 팀 스피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역습의 매뉴얼이 아스날이 지금은 상당히 약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첼시와 아스날의 대결에서도 아스날이 가장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첼시는 정말 정형화된 여러 가지 루트의 매뉴얼이 있어요. 역습을 때릴 때. 뭐 아자르를 이용하고 그때 누가 튀어나가고 이제 첼시 선수들의 움직임은 역습으로 나갈 때 자신들의 확고한 매뉴얼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고 그것을 빠른 타이밍의 템포로서 계속 진행을 시키거든요.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산체스에게 그냥 어떻게든 뭐 넘겨줘야 뭐가 이제 역습이 되거나 할 텐데 사실상 정형화된 어떤 패턴화된 역습의 매뉴얼이 아스날은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보자면은 역습 전술을 하기는 하겠으나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저는 매우 의문이고 상대적으로 아스날의 수비라든가 중원은 바이에른 뮌헨에게 상당히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무리 아스날을 잘 봐줘도 아스날이 무승부 거둘 것 같지도 좀 않은 경기.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승을 예측하는 게 뭐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골도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한 2대0? 네. 저도 뭐 2골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아스날이 과연 한 골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저는 한 골의 그림이 네. 그냥 연상이 됐던 게 어떤 자카 연상으로요? 선수의 자카가 나오죠, 여기서는. 킥에서 월콧과 산체스 쪽에서 하나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 전. 근데 월콧에 이제 결정력이 또 발휘가 되느냐가 문제긴 한데. 그 정도 선에서는 좋은 찬스들을 결정적인 기회를 한 3차례 이상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모든 축구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밀리는 팀에게도 3차례는 옵니다. 그걸 살리느냐가 문제인 거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변수가 있다면 선제골. 혹시 선제골을 먼저 넣을 수 있으면 네, 그러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뭐 있는데 무승부 정도로 돌아가는 수도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네, 그렇지 않고 초반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 맹공에 버티지 못하고 먼저 실점이 될 경우면 네. 예상한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은 또 페널티킥이나 이런 거 허용할 가능성도 높은 경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2경기 저희가 프리뷰를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같네요. 심지어 골 그 차이도 지금 비슷해요. 네. 똑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과연 예측이 다를지 네, 근데 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하영 네. 아나운서는 예측을 안 해요? 저는 몰아서 하시려고? 마지막에 몰아서 하시고요. 네, 제가 최근에 승률이 조금 좋지 않았잖아요. 네. 올킬도 했다가 올킬도 당했다. 네, 그래서 간을 다 보고 네, 간을 다 보고 가다형에서 이제 가나형. 그러니까요. 가다형이 돼야 되는데 가나형이 돼 버렸어요. 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저부터 할게요. 장 의원님 먼저 하시니까. 나폴리의 폼은 뭐 지금이 아주 절정이고 드리스 메르텐스 선수가 지금 자신의 커리어 최고입니다. 예전에 뭐 네덜란드 있을 때보다도 지금 더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나폴리에서는 거의 메르텐스 선수가 지금 메시고 이제 밀리크 선수가 또 부상 복귀해서 그쵸. 나올 수가 있으면은 이른바 M&M 메르텐스 앤드 밀리크 뭐 이런 조합까지도 아주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력은 바르셀로나 이상으로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계속적으로 사실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무패를 달려오기는 했으나 사실은 수비 면에서의 불안감은 계속 상존하고 있었거든요. 나폴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화력이 지금 아주 충만한 상태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거는 레알이 살짝 이길 가능성이 높다. 살짝 레알 승.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 역시도 수비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나폴리 선수들의 수비진의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레알에게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상당히 의문이 있는 데다가 그 나폴리가 중원에서부터 사실 공격적 재능 있는 선수들은 또 좋아요. 좋은데 중원에서의 수비력에 있어서도 저는 레알을 상대한다면 나폴리는 약간 불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알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고 나폴리의 공격이 좋긴 하지만 나폴리 역시도 레알에게 실점 안 하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예상컨대는 뭔가 좀 난타전 형태의 흐름이 되는데 역시 라모스 장군 같은 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레알이 네, 마지막에라도 결국은 한 골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기는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3대2 뭐 이런 어떤
표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레알도 상당히 좀 고생할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레알의 지금 문제는 이제 모드리치 선수를 비롯한 중원 선수들이 이제 이날 뛸 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 상태가 되느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카르발, 마르셀로 양 윙백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알이 이 양 윙백이 또 존재하면은 호날두 선수라든가 공격진까지도 덩달아 살아날 수가 있고, 나폴리는 상대적으로 레알 같은 공격력을 세리에 A에서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폴리의 올 시즌 전체적인 수비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도 좀 불안한데, 레알의 공격력을 대응하게 됐을 때는 저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나폴리도 실점을 꽤 할 수 있고 레알도 실점을 꽤 할 수 있는 양상에서 레알이 살짝 한두 골 정도는 앞설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다. 네, 장 의원님은 저는 같은 조금 예상인가요? 요거는 좀 다른데 경기 네. 운영에 대해서 난타전이 될 거라고 한 의원님은 보셨고, 저는 의외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이 경기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가면서 앞선에 있는 인시네나 뭐 다른 메르텐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 출신인 까에온 선수 같은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효율적인 역습 형태로 나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나폴리 같은 경우가 홈에서의 승부를 분명히 볼 겁니다. 홈 승부를 보기 위한 1차 원정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이 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폼이 지금 베일 빼고는 지금 다 복귀가 됐어요. 뭐 모드리치, 하메스, 까르발. 근데 이제 문제는 제 필입니다. 느낌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의외의 실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최근 나폴리의 순간적인 역습 형태의 속도나 조직력, 지난 볼로냐전은 7골을 넣었을 때 팀 분위기나 전적인 공격의 전환 시의 조직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정력을 분명히 발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1대1 봅니다. 1대1. 근데 의외로 나폴리가 좋은 결과를 내고 홈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폴리가 수비적인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꽤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난타전 말씀을 드렸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레알이 예를 들어 먼저 득점을 하게 되면 나폴리는 결국 자신들의 공격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는 이제 나폴리도 어느 정도 이제 치고받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뭐 그런데 어찌 됐건 저는 뭐 나폴리가 예를 들어 수비적으로 초반에 계속 지키더라도 레알이 그 상황에서도 한두 골 정도는 앞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레알은 사실은 또 라리가에서 그런 형태로 지키는 팀들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전급 멤버들이 몸 상태가 설사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돌아온 상황에서의 레알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나폴리보다는 그래도 홈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이 보는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프리뷰를 겸한 승부 예측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간을 다 봤으니 예측을 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만드셨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경기의 예상이 다 같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될 의무가 느껴지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어디서 과연 승부수를 띄우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스날 승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아니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저는 바르셀로나에 한번 승부수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럼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간신히 운이 따라준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한다. 로 두 분과 조금 다르게 가도록 하겠고요. 왠지 올킬할 것 같은데 신하영 씨가. 자, 뮌헨과 아스널의 경기는 사실 뮌헨 승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 보고 들어가는 게 승률이 더 높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 경기. 저는 나폴리 승 갈까요? 괜찮아요. 갈까요? 나폴리 갈까요? 승. 갈 수 있어. 갈까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누가 웃게 될지, 자, 승부 예측 결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단 감독도 프리킥 잘 찼는데. 그러니까요. 지단 감독 원래 슈퍼스타들은 프리킥 다 잘 쳐요. 프리킥 참 잘 맞아요. 찼는데. 제가 지단 감독 프리킥 순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단 감독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승리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감독님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 한 의원님 무승부, 장지현 의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는 바르셀로나 승리 봤습니다. 두 번째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의 경기, 한 의원님 뮌헨 승, 장 의원님 뮌헨 승, 저 또한 뮌헨 승
봤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레알과 나폴리의 경기 한의원님 레알 승리, 장지현 의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는 나폴리 승리 봤습니다. 자, 과연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이 끝나고 이 셋 중 누가 웃게 될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간본 것 치고는 저는 꽤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승률까지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2승 봅니다. 그래요? 네, 네. 2경기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경기, 3경기 중에서 하나는 맞출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바르셀로나 이기고 바이른 이기고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아스날이 비교만 맞아요. 주면 이럴 때 이제 다 틀리는 아스날이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승부 예측만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한번 3부에서 보내드려 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원투펀치는 한준희, 장준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